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장이다, 좋지 않다, 그리고 반등에 대해서는 느릴 것이다, 지루할 것이다, 덜컹거릴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안의 약점 때문에 그래요. 그 약점에 대해서 몇 가지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 내용을 아셔야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기다림, 시간에 대해서 좀 고통이 덜할 거예요. 지금 조급한 시야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은 되게 답답해요. 아마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는 것 같고, 좀 될 것 같다가 다시 내려갈 것 같고, 뭔가 지지부진하고, 무엇보다 좀 답답하고, 뭔가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실 건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같이 보시면요. 수도권 아파트값 오른 이유 2명 중 1명 생애 최초 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데이터를 근반으로 하니까요. 네, 요게 시장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뭐냐? 집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계속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집을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는 취득세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못 삽니다. 12.4% 취득세 지금 낼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옮겨 타기 하는 분들은 앞에 집이 팔려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앞에 집이 팔리기만 하면 뒤에 옮겨 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팔린다는 일정 이상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마 옮겨 타기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확실히 감이 오실 거예요. 내가 이게 팔린다는 느낌이 있어야 다음 집을 구해요. 근데 안 팔려요. 팔린다는 감이 없으면 다음 집을 언제 어떻게 구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옮겨 타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때문에 옮겨 타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옮겨 타기 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수요가 제한적이에요. 투자자도 못 사고 옮겨 타기도 잘 못 사는데 생애 최초인 분들이 주로 사시거든요. 생애 최초로 사시는 분들은 제한적인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생애 최초로 사시는 분들은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일정 이상 금액의 주택보다는 조금 저렴한 걸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언론이나 하락에 대해서 공포감을 많이 느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은 옳은 이유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제한적인 매수 수요만 가지고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체 수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에 100이라는 수요가 있는데 30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70을 묶어놨으니까 30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다음 기사가 이해가 되는데요. 특례 보금자리 6억 이상 중단 거래 패턴 바뀌었다. 요거예요. 옮겨 타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다주택자는 전세를 많이 활용을 하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은 대출이 어차피 안 나오는 주택을 주로 보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생애 최초로 사시는 분들은 특례 보금 자리론이 이게 아시겠지만 일반형이 있고 특판형이 있는데 특판형은 되게 좋아요. 더 좋거든요. 그걸 주로 이용하시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 자리론 특판형은 올해 말까지 접수가 가능한데 일반형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리트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층인 생애 최초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게 안 좋단 말이에요. 또한 언론에서 뭔가 공포심이 생기면은 영향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약점이 이런 것들이에요. 수요가 없다. 수요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요 수요가 언론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금리 얘기가 나오거나 전쟁 얘기가 나오거나 뭔가 대출을 축소시키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래 건수나 뭔가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담대 잡아라. 정부 조치에 아파트 매매가 회복세 주춤. 이거 지금 맞거든요. 제가 덜컹거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뭔가 정상적일 때는 경기 침체 루머나 경기 침체 의견은 잘 안 통해요.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도 시장에 별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렇게 지금 주택의 수요가 쪼그라들어 있을 때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88.2, 한 주 만에 하락 전환. 이렇게 덜컹거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요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의 움직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데 지금 시장의 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덜컹거릴 때 이게 정말 다시 내려가나 보다. 데드캣인가 보다. 더블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지금 시장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덜컹거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심리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거래 건수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현재 남아있던 수요마저도 약간 위축되고 있는데 자, 요거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생애 최초가 집을 사야 어떤 영역에서는 옮겨타기가 됩니다. 옮겨타기는 내 집을 팔고 새로운 걸 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이 팔려야 되는데 이 사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옮겨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좋은 데 있죠. 뭐 잠실이나 강남이나 비싼 집들은 이게 옮겨타기가 차라리 수월해요. 여기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왜냐면 어차피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의 영역이거나 생애 최초인데 돈이 있으니까 그걸 사버리는 거니까 영향을 덜 받는데 하단 있죠. 하단은 여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비싼 단지에 비해서 일정 가격 이하는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자금력이 강하지 못한 분들이 투자를 일정 가격 이하대를 많이 했잖아요. 이분들이 여전히 다 못 팔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가뜩이나 적은 상태에서 위축이 한 번 더 되면 여기서 티가 나는 거예요. 다행히 더 하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수급이에요. 자금력이 약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가의 주택은 지금 이 수요만으로 해결이 되는데 왜냐면 옮겨타기도 조금 더 수월하겠죠. 하단의 시장은 예전에 자금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아직 묶여있는 와중에 수요가 덜컹거리니까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덜컹거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빌라 전세거래 위축, 기피현상 여전, 보증금 못 주는 임대인. 자, 요게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시장에 지금 언론이나 뉴스가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어 놨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빌라 시장에서 전세로 지금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사시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빌라 시장은 1, 2년 된 시장이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40년? 50년? 아니 6, 70년이 넘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빌라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한국의 주거지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언론에서 전세 사기 아니면 역전세 이런 얘기를 띄우면서 거래가 그냥 안 돼요. 갑자기 빌라가 월세 계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매매도 안 되고 근데 생각보다 매매가 되긴 하는데 매매가 늘지를 않죠. 생각보다 매매가 안 되고 전세는 그냥 기피하고 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게 언론의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시면 뭐 시흥이나 안산이나 부천이나 경기도권 또 지방 일대에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빌라촌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돈이 있으신 분들은 사버려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도 그냥 적절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이게 모든 전국이 이런 게 아니라 빌라 전세 사기가 터졌다고 루머가 터진 곳이 더 심하고 그러지 않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덜 심하거든요. 즉 다시 얘기해서 어차피 똑같은 시스템인데도 언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을 예민하게 하고 있는 건 현장에서도 전국을 다녀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언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요층이 있고 덜 민감한 수요층이 있지만 지금 뉴스를 봤을 때는 지금 주택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제한적인 수요층은 언론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의 확률이 높다. 즉 정리하자면 시장의 덜컹거림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뭔가 언론에서 강력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더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수요만 가지고는 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게 어렵다. 오래 걸린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번에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좀 더 하단의 시장까지 회복세가 퍼지고 또 일부 단지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다시 내려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쭉 다녀보세요. 다시 하락하고 있는 단지는 굉장히 적어요. 하락을 안 하고 있죠. 시장은 달라졌어요. 이미 그리고 상승한 단지는 제가 얘기를 뺀 것뿐이에요. 지금 상승한 단지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실거래가만 보셔도 상당히 많은 단지가 회복을 시작을 했는데 제 말은 하단에 여러분들이 좀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전히 시장은 침체장이다. 거래 건수도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수요가 적다. 그리고 그 수요가 원하는 지역에 하필이면 공급도 남아있다. 그리고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덜컹거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